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대구 MBC 아나운서였고요. 독서토론 지도사 강사이며 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 책 읽어주는 방법, 어떻게 읽어주면 좋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는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항상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요. 아마 졸려서 전화 못 읽겠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는 무조건 책을 들고 와요. 왜냐하면 이미 습관이 자기 전에는 책을 읽는구나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먼저 환경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TV가 없습니다. 엄마가 먼저 읽어주고 엄마가 읽어주지 못할 때는 아이 스스로 그림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주제가 뭐죠? 책을 읽어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책을 읽어주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어줘라. 자, 두 번째입니다. 책을 아이가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야 이거 읽자 일로 와 앉아 뭐 이런 것보다도 아이에게 읽고 싶은 책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뭐 공룡이 나오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공룡 책을 막 이만큼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자연 이런 책 있잖아요. 자연 관찰책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또 이런 책을 갖고 올 거고, 부모는 읽고 싶은 책이 있죠. 부모 수준에서 엄마는 이거 읽고 싶은데, 근데 아이는 어때요? 엄마와 전혀 다른 책을 골라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책, 또 그제 읽었던 책, 똑같은 책을 계속 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이가 읽고 싶은 책, 아이가 고른 책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책 갖고 오세요. 영어 책이야? 응. 그래야 아이가 흥미를 갖고 그 책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노하우인데요. 뭐냐면 이 책이요, 아이들 손에 잘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뭐 이렇게 전면 배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항상 자기 전에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침대 옆에 항상 책 꽂이가 있고 책이 엄청 놓여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책을 읽기 때문에 침대 옆에 항상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언제든지 책을 뽑을 수 있는 환경. 장난감을 놓을 때는 책이 눈에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이제 자려고 하니까 자기 싫어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대 옆에 책을 비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책을 두어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이고, 뒷면이네요. 네, 이 제목을 먼저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림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 빼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비늘이 있어요. 파충류. 파충류가 뭐지?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겠죠. 이런 별거 아닌 제목과 그림을 보는 그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장을 펼치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노하우가 나오는데요. 이 책을 펼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 장이 펼쳐지고, 네, 뭔가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이 펼쳐집니다. 이 책이 종이고 글자고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물론 영상을 보면서도 막 와 신기해 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집중을 하지만 책이 펼쳐지는 그 순간마다도 아이들은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는 바로 엄마,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아빠,
아니면 삼촌, 언니, 누나가 될 수 있어요.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궁금증을 읽어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우와! 부모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책을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책에 쓰여있는 글씨 그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작은 아들이 4살인데 이 책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아이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글씨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 많은 글씨를 읽을 때 아이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이는 제가 이거를 펼치는 순간 뭘 보냐면 이 글씨를 보지 않고 이 그림을 봐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엄마가 막 읽고 있는데 중간중간 자릅니다. 거북이, 거북이, 뭐 토끼, 토끼 왜 이래요. 그러면 그걸 다 받아주셔야 돼요. 샘만 타려. 왜? 다친 거야. 아이가 이제 뭐 중간에 자르고선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 책과 대화를 시도할 때 엄마가 그 아이를 이 책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여기 거북이가 있네. 그래, 여기 토끼가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토끼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거북이가 밖에 나왔네. 다 안 읽어도 돼요. 3살 수준에 맞춰서 엄마가 다시 글을 바꾸는 거예요. 저기 토끼가 온다. 그림이랑 똑같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아이는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게 단어도 좀 바꿔도 되고, 글이 길다 그러면 좀 줄여도 되고, 그림 위주로 보고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다는 거. 꼭 그 또박또박 똑같이 읽어야만 아이가 글을 이해하고 그 책을 읽는다고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글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는 그림을 보고 엄마는 그 그림을 설명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이는 이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항상 이 책에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한 3명 정도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목소리를 꼭 바꿔주셔야 돼요. 엄마도 나름 바꾼다고 하는데 아이가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글의 이야기를 하는 메인 해설은 엄마 목소리로 하세요. 그런데 이 뭔가 등장인물이 나타났다. 근데 그 등장인물이 할머니다. 그러면 목소리를 떨면 되고 이걸 기본으로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만 하면 할머니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가 저절로 되고, 그 다음에 아이다. 그러면 목소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랬다! 이제 벌써 해설자, 할머니, 그 다음에 아이 이렇게 3명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등장인물이 바뀌어도 지금 아이 3명이 나타났잖아요. 중간에 해설자가 있기 때문에 노란 마녀가 얘기를 하고 해설자가 나오고 파란 마녀가 얘기를 하고 해설자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덜 헷갈려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목소리를 많이 못 바꾼다. 그렇다면 엄마 목소리와 아기 목소리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엄마가 해설자, 그 다음에 아기 목소리 이렇게 2개만 계속 한번 바꾸려고 해보세요. 이런 입체북이라서 약간 영상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근데 이 금방에는 입이 큰 개구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